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김부겸 의원 먼저 만나봤고요. 대구 수성갑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현역이었고 이분이 도전자인 셈이죠. 주호영 의원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도 무려 4선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뭐 지역 민심 판세 똑같이 질문 한번 드려보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예. 거리 인사를 할 때 음. 처음에는 조금 냉담하다가 선거 가까이 되면 이제 손을 흔들고 이러는데요. 예. 이 수성갑에서는 첫날부터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응원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런 격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민심은 저희들에게 확실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민심이 통합당에 있다라는 느낌을 확확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 저 김부겸 의원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 다른 데서 옮겨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좀 현안을 잘 알고는 계시는 거냐는 그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같은 수성구이고 예. 수성구 갑을이 정치적으로만 구분돼 있지 한 구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행정이나 뭐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수성갑에 지금까지 해준 사업들이 군민체육회관, 그다음에 황금공원, 그다음에 경신고등학교 이 강당 건립 한 일도 도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아까 손을 많이 이제 흔들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분들이 왜 손을 흔드는가? 왜 내가 수성갑의 적합자인가 묻는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고요. 그 실망을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했고 예. 반드시 꺾어달라 이렇게 이제 바라는 것이 수성 구민들의 뜻이고요. 김부겸 의원은 사선 장관 출신으로서 대권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의원 두 사람 구의장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성갑은 참 공교롭게도 지난 30년간 초선 의원이 없었습니다. 어허. 의원은 초선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여기는 전부 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처음으로 여기에 왔어요. 예. 박철은, 김만재, 이한구 이분들은 전부 비례대표를 한번 하고 지역구에 와서 재선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김부겸 의원은 사선으로 왔기 때문에 30년간 이 초선 의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베테랑 의원들만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당에서 준비하던 예비 후보 세 사람은 모두 이제 되면 초선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김부겸의 무게라든지 또 수성갑 유권자들의 이 말하자면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래도 김부겸 의원에게는 같은 사선의 장관을 거친 저를 보내야 이 시민들이 흔쾌히 선택을 하겠다. 아마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지역구를 옮긴 거고 국민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호영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정권은 뭐가 문제냐고 묻기보다는 잘한 것을 한번 말해봐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를 정도인데요. 그럼 잘한 건 뭡니까? 잘한 걸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누구는 너무 박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조국 장관 임명이 제일 잘 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 정권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준 것이 제일 잘한 거라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내로남불의 적폐청산, 또 조국 장관 임명하고 옹호하는 일,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실패한 대북 정책,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다녀보면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람 보지 말고 무조건 당 보고 찍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당 보고 찍는 것도 좋지만 사람도 보고 찍으세요. 제가 김부겸 의원보다 훨씬 일도 많이 했고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번에는 사람 묻지 말하자면 후보가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당을 보고 찍자는 그 이야기에 시민들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물도 인물이지만 당 보고 찍자는 얘기를 저 인사하는 분들마다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부겸 의원께서는 이념 대결이 아니고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김 의원께서 제일 피하고 싶은 약점이죠. 아, 그래서 그러시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은 지역 일꾼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나라 일꾼이거든요. 예. 나라가 잘못되는데 지역이 잘 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아니, 나무가 부러지면 그 나무에 달린 새집은 박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노선을 둘러싼 싸움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곳곳의 실패를 그대로 용인하고 당신 계속 해봐라고 할 것이냐. 문재인 스탑, 민주당 스탑, 대한민국이 헌법 이념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로 가야 된다고 바꿀 것이냐. 이 선택을 지금 국민들이 하는 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부겸 의원은 국가 노선 싸움이라는 그 프레임을 적극 피하고 싶겠죠. 자유민주주의냐 독재 사회주의냐 이것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셨는데 근데 지금 독재 사회주의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의 정책들이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소득주도 정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미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친중국 저외교를 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친사회주의적인 성향이 많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죠. 국민의 동의 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죠. 조금 이제 극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이념 대결 프레임이 이게 아마 김부겸 의원 측의 지금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념 대결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예. 대한민국 국가 노선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죠.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이번 정부의 대응도 후한 점수 주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정권이 미국이 대량 감염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정부는 대실패를 한 것이고 다만 대구 시민과 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실패해놓고 이 대구 시민 경북도민들과 의료진이 잘한 것을 자기들 공으로 채가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인원을 차단해서 지금 방역에 대성공한 케이스에 속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애초에 봉쇄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는 것이 봉쇄돼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너무 큰 공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뒤늦게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입국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이제 와서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초기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소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예. 이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됐던 사람들이 2,000명을 넘었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10일 안에 대규모 병상을 1,000명 이상 수용되는 병상을 지어서 그걸 해결을 했는데요. 우리는 확진자가 자가 격리되면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들도 걸릴 위험에 있고 해서 말하자면 이 아수라장 내지는 이 생지옥의 진배 없었죠. 이런 것들이 대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문자들은 이런 게 들어와요. 중국 봉쇄했었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것이 효과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랬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극찬하면서 도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반론 문자도 들어오네요. 아니 드라이브 스루는 영남대학 병원에서 처음 우리 민간 의료진이 한 것이지 정부가 그걸 주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중국과 가장 친한 북한과 러시아가 완전 차단을 했습니다. 예. 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정권 심판해달라를 들고 나오신 주호영 의원. 당내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주 의원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갈등이 계속되다가 결국 한성교 지도부 퇴진하고 이제 다시 명단 뽑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명단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사람을 보는 시각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나 심사하는 데가 다르면 많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대폭 교체하는 것은 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대략 당선권에서 한 절반 정도
교체가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한 10명 정도 그러면 교체 정도가 적절하겠다. 유형아 변호사를 넣느냐 마느냐 이것도 꽤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자세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이 공천심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통합을 위해서는 상당한 배려가 있는 것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엄격한 심사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통합을 위해 상당한 배려, 당선 안정권에 넣어주는 정도의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아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평가에 있어서 장단점을 놓고 비교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반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조영 의원 말씀 듣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구 수성갑 뭐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상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들으셨습니다. 총선 특집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